네, 이제 본격적으로 G80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세단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신형 모델은 조금 더 젊어지고 기존의 3박스 구성이 아니라 이제 패스트백 디자인도 반영이 됐습니다. 일단은 이미지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요. 차체가 커진 부분도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지진 않았습니다. 길이는 어떻게 보면 K7이랑 동일한 4995mm고요.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폭이 35mm가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자인 요소들도 조금 더 아래쪽으로 그리고 수평적인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가 조금 더 땅에 붙어있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 이제 크롬으로 다 처리를 해놨고 이런 디테일, 안에 디테일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격자예요. 이 안쪽에도 좀 디테일을 G90처럼 만들어줬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하진 않았고요. 이쪽에 이제 각종 센서가 장착되는 부분이 있고요. 램프도 이 안에 이렇게 보면은 예쁜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예쁜 부분들이 있고 이 쿼드 램프라고 하는 LED가 이제 4방으로 박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얼굴이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어요. 처음에 G90 나왔을 때만 해도 상당히 어색한 부분, 그리고 좀 인위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최근에 GV80도 있고 G80도 보면서 좀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자, 타이어는 피렐리 P0 올 시즌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 245, 40, 20인치 휠이에요. 기본은 18인치, 18, 19, 20 이렇게 선택하는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차는 2.5 터보 모델인 것 같은데 GV80에서 봤었던 투피 브레이크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뒷바퀴는 사이즈가 다르네요. 앞에는 245였는데 스퀘어 세팅이 아니라 뒷바퀴는 275, 35, 20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이런 식으로 좀 뒷타이어 사이즈를 크게 바꾸진 않는데 후륜구동 모델들 몇몇 모델에서는 이런 식으로 타이어를 바꾸고 있어요. 사이드미러도 원래는 이제 필러 쪽에 붙어 있었는데 도어 쪽으로 이제 내려왔죠. 그리고 이렇게 공간이 생겼어요. 이 실내에서 좀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쪽창 하나 이렇게 내놓은 부분도 새로운 부분입니다. 디자인의 변화 핵심은 유려하게 떨어지는 패스트백 디자인일 것 같습니다. 이전 세대 모델에 비해서 전고가 한 15mm 정도 낮아졌습니다. 대신 머리 공간은 오히려 더 늘었다고 해요. 이 위쪽을 보시면 완벽하게 딱 깎여 있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는 나와 있어요. 여기서부터 트렁크까지 이어져 있는 거고요. 여기 이쪽 부분이 상당히 두꺼워지잖아요. 두꺼워지다가 얇아지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의 착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이렇게 완벽하게 이 선 따라 깎여 있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는 이 뒤에도 머리 공간이 꽤 넉넉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C필러도 예쁘게 뽑아놨고요. 팬더가 이렇게 두툼하게 깎여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역동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인이 오면서 라인을 그냥 쑥 거버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디자인 요소에 연결시키면서 좀 더 선을 아꼈죠. 네, 뒷모습도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는데 이 안쪽으로도 불이 들어오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테두리를 굉장히 섬세하게 만든 부분도 잘한 거예요. 디젤 모델은 머플러가 없었는데 이 가솔린 모델은 이 방패 모양의 머플러가 양쪽으로 뚫려 있습니다. 제가 브레이크 등 한번 밟아볼게요. 레터링도 써있고 후방 카메라, 그리고 이쪽 부분에 트렁크 여는 버튼까지도 있습니다. 자, 전동식 트렁크 설치되어 있고 이 안에 소재 이런 것들 상당히 좋아요. 이런 바닥 소재들 상당히 좋고 이 공간 자체가 워낙 넓습니다. 그리고 차체도 기본적으로 더 넓어졌기 때문에 골프백을 이렇게 가로로 넣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이 트렁크 공간은 사실 그랜저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그랜저보다 조금 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산차가 이 트렁크 공간은 정말 잘 뽑아내는데 역시 제네시스도 트렁크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안쪽에 이제 뒤에 배터리가 들어가죠. 뒤에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AGM 배터리 같은데 옆에 이 빌트인 캠을 장착하게 되면 배터리 소모가 빠르잖아요. 아마 상시 전원을 켜놓으면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옆에 리튬이온 보조 배터리까지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지금 스키스루는 있어요. 시트를 접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스키스루가 놓여져 있습니다. 무게가 대략 한 100kg 정도는 가벼워졌거든요. 저도 이전 세대 2세대 G80 타면서 가장 좀 불만이었던 부분이 엔진 출력 대비 차가 잘 안 나간다. 좀 무게 때문에 반응이 더딘 부분도 있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조금 더 밀리는 느낌들이 있었는데 3세대 모델은 무게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문짝은 전부 안 붙어요. 문짝은
좌석에 안 붙습니다. 이런 데 붙죠. 문짝은 안 붙어요. 앞 문짝도 네, 당연히 안 붙고요. 이쪽 필러 부분은 다 붙고 보닛도 안 붙죠. 여긴 붙네. 자, 여기서 떨어지다가 요 휀더는 철판이네요. 뒤에 트렁크 요 휀더도 아마 철판일 거예요. 네, 여기도 철판. 트렁크는 철판이 아니고요. 범퍼도 뭐 당연히 아니겠죠. 네, 범퍼도 플라스틱. 네, 이런 식으로 좀 외부 패널에 알루미늄 소재를 많이 썼다고 해요. 뭐 GV80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제네시스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런 소재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현대차, 기아차 차별을 두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주요 프레임 부분들, 특히 이 운전석을 감싸고 있는 이런 캐빈 필러 부분들과 앞에 메인 프레임 같은 경우는 전부 핫스태핑 공법으로 사용한 고장력 강판을 썼다고 합니다. 자, 실내 디자인은 GV80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GV80의 디자인을 조금 다듬어 놓고 세단에 어울리게끔 만들어 놨어요. 여기 질 낮은 플라스틱 쓰는 건 똑같네요. 이 스티어링 휠을 마감을 다 잘 해놓고 이쪽 윗부분만 이 칼럼과 똑같은 재질을 썼거든요. 이거 소리. 요것만 좀 더 감싸주지. 여기도 GV80도 이랬어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런데 쓰인 소재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준중형차, 뭐 중형차 같은 경우도 국산차랑 수입차랑 이렇게 붙여놓으면 국산차가 소재나 뭐 옵션 이런 것들이 좋은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제네시스 같은 경우도 그래요. 쓰인 가죽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로 좋은 소재를 잘 썼습니다. 그리고 일단 에어백이 10개가 들어갔다고 해요. 에어백이 10개가 들어갔는데 보조석 운전석에서 터지는 에어백이 있을 거고 이 무릎 에어백도 있고요. 그리고 앞쪽, 뒤쪽, 사이드 에어백, 커튼 에어백 이렇게 쫙 내려오고요. 무엇보다 이 가운데 부분에서 에어백이 하나가 더 생겼어요. 이 가운데 부분에 에어백이 생기면 측면 충돌을 받았을 때 이렇게 이제 같이 서로 머리가 서로 부딪히는 걸 이제 막아주기 위해서, 그리고 혼자 타고 있을 때는 머리가 이렇게까지 꺾이거든요. 다른 곳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이 센터 부분에서도 에어백이 터져 올라옵니다. 자, 그리고 빌트인 캠 있고, 하이패스도 이 위쪽으로 왔네요. 하이패스 위쪽으로 왔고, 빌트인 캠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프레임 없는 예쁜 룸미러까지도 적용을 했네요. 대신 선글라스 케이스 이런 거 없습니다. 자, 사실 이쪽 안쪽 디스플레이 굉장히 큰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GV80 때도 보셨죠? 그 시트 포지션을 상당히 타이트하게 앉는 편이거든요. 굉장히 붙어 앉는 편인데도 안 닿아요. 이거 절대 안 닿습니다. 이거를 앞쪽으로 이쪽까지 빼주면 좀 닿을 것 같은데 절대 안 닿습니다. 여기 한 절반 넘어가면 팔이 안 닿아요. 제가 팔도 그렇게 짧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조그 다이얼로 대부분을 컨트롤 해야 합니다. 물론 저도 이제 BMW나 벤츠 이런 시승차를 많이 타다 보니까 이 방식이 불편하진 않아요. 뭐 적응하면 나름 편한 구석도 있는데 어쨌든 터치 디스플레이를 만들었으면 좀 사용하게끔 해주는 것도 좋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좀 굽어 있어서 좀 누르기 편한 디스플레이를 장착하는 것도 방법일 거고, 이미 제네시스가 컨셉카로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커브드 디스플레이 보여줬고, LG 디스플레이가 커브드 자동차에 들어가는 걸 거의 제일 잘 만들거든요. 타이칸에 적용되어 있는 커브드도 LG 디스플레이 건데, 그런 쪽으로 우리나라 기업이랑 협업을 해서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화려하게 꾸며져 있고요. 요거는 많이 보셨죠? 기아차에도 적용이 되고 GV80에도 적용되어 있는 방식의 다이얼이 적용되어 있고, 기아차 거보다 안에서 조명이 들어와서 조금 더 예뻐요. 지금 USB 3.0까지도 되어 있고 무선 충전 시스템까지도 있고, 이렇게 3D로 차를 살펴보는 것도 됩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장비는 거의 다 들어갔어요. 뭐 안전장비, 이런 운전자 보조 시스템 같은 것도 사실 현대기아차가 상당히 잘하는 거고, 제네시스에도 아낌없이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소프트 클로징도 적용이 되어 있고, 뒷유리도 이중접합 유리가 사용이 됐네요. 두께가 두꺼운 편은 아닌데 이중접합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유리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윈드실드도 이중접합 유리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도 옵션을 상당히 잘 해놓은 차이고 듀얼 모니터 시스템도 있거든요. 이 듀얼 모니터 시스템도 양쪽에서 다른 영상, 다른 사운드까지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와, 이 정도면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E클래스랑 5시리즈랑 비교할 수 있는 자동차잖아요. 꾸며놓은 모습은 5시리즈나 E클래스 상위 그레이드 모델들과 거의 뭐 견주어도 일단 구색은 손색이 없습니다. 뭐 고급스러운 느낌이나 화려한 느낌은 엄청나요. 이런 나무 가공은 아직 조금 더 잘 해야 될 것 같고, 브라운 색상의 이런 스웨이드 같은 재질도 상당히 차분한 느낌을 줘서 좋네요. 양쪽에 오디오 단자가 있죠. USB 포트가 있고 양쪽에 오디오 단자가 있어서 우리가 취향을 모두 공유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도 배려가 돼 있고, 이쪽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은 것들을 조작할 수가 있네요. 어느 정도 쇼퍼 드리븐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차예요. 우리나라 실정이 약간 딱 애매하게 선을 긋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쇼퍼 드리븐의 역할도 어느 정도는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뒷좌석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개발을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요거를 탈착식으로 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딱 고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뒷좌석에 이제 열선 있고 통풍 있고 전동으로 움직이기까지 하네요. 이건 진짜 옵션이 많이 들어가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전동으로 시트 조절도 가능해요. 엉덩이 받침만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기울긴 하는데 G80이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넓은 차는 아니에요. 실제로 실내 공간, 뒷좌석의 공간은 한 소나타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랜저보다도 이 좁을 거예요. 대시보드에서 이 등받이까지 거리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리고 신형도 휠베이스가 3010 이전 모델과 동일해요. 어쨌든 후륜 구동은 엔진도 좀 많이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그래도 등받이를 이런 식으로 하면 자세 자체는 굉장히 편해요. 썬루프도 이렇게 끝까지 되어 있네요. 이렇게 양쪽으로 열리는 방식. 지금 이 주름 보이시죠? 이 주름이 이 G80에 새롭게 적용된 좀 밀고 있는 주름인데 보통 격자 무늬로만 많이 꾸미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좀 디자인을 했어요, 새롭게. 그리고 스피커도 지금 문짝에도 많이 붙어 있고, 이 머리 뒷공간 부분에도 스피커가 2개씩 놓여져 있고, 이 뒷좌석은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꾸며놨습니다. 공조 시스템도 온도 조절할 수가 있고, 근데 이 필러 쪽에도 송풍구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쪽 부분에 필러에도 에어벤트를 넣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다른 모델들, 뭐 3.5 모델이나 다른 모델에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부분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 터보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엔진이 거의 이제 가솔린은 터보화가 됐어요. 그래서 3.3, 3.8이 있던 게 2.5, 3.5 터보로 바뀌었고요. 2.5는 4기통, 3.5는 V6 6기통을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RMDPS가 적용이 되어 있고, 8단 변속기도 기존에 있던 것이 그대로 들어갔어요. 자, 전부 순행식 인터쿨러가 적용이 되어 있고, 열 관리 시스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성능을 즉각적으로 반응도 높여주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해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3.5 터보 엔진 적용되어 있습니다. V6 엔진이고요. 기존의 3.8을 대체하는 엔진이고, 타우 엔진까지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독특한 부분은 직분사, 간접분사를 동시에 쓰는 엔진이에요. 엔진 실린더의 정중앙 부분에 직분사 인젝터가 있고, 바깥쪽에 이제 간접분사 MPI 방식을 위한 포트가 있습니다. 순행식 인터쿨러가 적용이 되어 있고, 안쪽에 통합 열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도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 확실히 아까 2.5 모델보다는 이 보닛이 확실히 꽉 차 있습니다. 디젤 모델 같은 경우는 아직 전시는 안 돼 있어요. 디젤 모델 같은 경우도 뭐 R엔진은 그대로 쓰긴 하는데 배기량도 달라졌고, 내부도 알루미늄 블록을 좀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진에서만 한 20kg 정도 무게가 가벼워졌다고 해요. 네, 간단하게 스펙을 말씀드리면, 지금 3.5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380마력, 그러니까 3.8 자연흡기 람다 엔진이 315마력이었는데 지금 무려 65마력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최대 토크는 54kgm예요. 최대 토크도 한 13.5kgm 정도가 높아졌고요. 트윈 터보가 되면서 사실 이전 모델과 성능 차이는 거의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무게도 가벼워지고
효율도 좋아지면서 연비도 향상이 됐습니다. 2.5 모델 같은 경우가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3.8 자연흡기 엔진 정도의 출력을 내니까 이 엔진을 가지고 조금 더 튜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스포츠 모델이나 좀 특별한 모델 같은 경우는 한 400마력 정도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가격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가솔린 2.5 터보 모델은 5,247만원, 그리고 3.5 터보 모델은 5,907만원, 디젤 2.2 모델은 5,497만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 400만원 정도? 그리고 그 이상으로 가격은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 방식을 조금 달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트림만 있고 여기다가 원하는 옵션을 넣어가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GB80 정도를 보게 되면 많게는 한 2천만원 정도까지도 올라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좀 옵션을 따져가면서 차를 만들다 보면 분명히 중간쯤에 굉장히 가격 대비가 좋은 트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가격을 떠나서 이 만들어진 이런 만듦새는 확실히 제네시스가 요즘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브랜드잖아요.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제네시스가 굉장히 익숙하겠지만 전 세계 시장에서 제네시스는 진짜 완전 새내기 같은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디자인도 남들과 다르게, 그리고 품질은 남들보다 조금 더 높거나 같게 이 정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하반기 혹은 내년쯤에 스포츠 모델도 출시가 될 거고요. 쿠페 모델도 사실은 이르면 올해였는데 좀 연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제네시스 쿠페와는 조금 다른, 조금 더 GT 성향이 강한 좀 고급스러운 쿠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일 이제 시승회가 열립니다. 내일 시승회가 열리기 때문에 내일 시승을 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하이에나 김상영이었습니다.